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는요,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북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공산주의 운동을 한 상임 임시정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레닌한테 3,060억 원을 받았네요. 오늘 뭐 이런 내용인데, 저희가 지금 또 일주일간 글로벌 디펜스 뉴스가 이 송출 중단이 됐습니다. 6개월 전에 찍은 방송을 지금 와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고발하려고 소송 걸어야지. 어쨌든 간에 오늘 들어갈게요. 좋아요, 구독 신청, 구독 신청 꼭 누르세요. 좋아요, 구독 신청 꼭 누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지금 상해 요동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들은요, 늘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러시아 연해주 쪽은 이 농사가 잘 돼가지고 이게 1860년대 이후부터 우리 한인 이 조선인들이 많이 넘어가가지고 농사를 많이 지었어. 허업을 파니까 물만 빼면은 농사가 됐다고. 그러니까는 그쪽이 돈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무기도 그렇고 뭐 이런 거 저런 것들을 이 빨간색 원 있는 지점, 빨간색 동그라미 원 있죠. 이쪽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은 지원을 많이 받았다. 군수 보급을 많이 받은 거죠. 근데 이 극서지, 서간도 쪽, 상해 이쪽에서 독립운동 한 사람들은 뭐 여기 먹을 게 뭐 있습니까? 중국 애들이 이미 땅 다 차지해가지고 장사하고 있고, 농사 짓고 있고, 그러니까 소작농이었지.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가서 뭐 우리 독립운동 한다 뭐 먹을 거 좀 주라 하면 야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뭐 자꾸 달라고 그래. 그래가 짜증내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일단 대한민국 대한국민의회 정부가 이렇게 1919년 3월 17일에 생깁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 3일 만세운동 이후에 여기저기서 이제 여러 가지 임시정부들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가 지금 상위 임시정부라 하면은 1919년 4월 11일 날 생겼던 상위 임시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어디로 통폐합되냐면은 1919년 4월 23일 날 생겼던 한성정부로 다 통폐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한성정부도 그렇고 이승만이라는 이름이 빠지질 않습니다. 이승만이라는 이름이. 김구 선생 이름은 없어요. 국무총리 이동희인데 이동희가 뭡니까? 한인사회당 1918년에 한인사회당을 만들어가지고 공산주의 만세, 레닌 만세, 볼시비키 만세, 소련에 충성맹세했던 양반인데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성정부가 모든 정통성을 다 이어받아요. 그런데 서울 한성에서 이 일본의 탄압이 심하니까 어디로 옮긴다? 상해로 옮기는데 그럼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거지 상해 임시정부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상해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0일 날 생겼다가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한성정부로 다 통폐합되고 한성정부가 상하이로 이동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됐고 대통령은 이승만이고 국무총리가 이동이었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은 없었어요. 자, 독립운동의 두 방향, 무장투쟁론과 외교독립론. 우리가 앞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유시 참변, 1921년 자유시 참변 이후로 대한독립군단 3,500명 있던 3,500명이 어떻게 했다? 자유시 스버보드니시 러시아 스버보드니로 올라갔다가 야야 뭐 먹을 거 줄게. 러시아 애들이 볼셰비키 적군파애들이 야 먹을 거 줄게 뭐 돈 줄게 하니까 올라갔다가 어떻게 돼요? 야 일단 우리 적군파 밑에 와가지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혁명을 성공하면 그때 너희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말이 바뀌니까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 거부를 하니까 뭐 총으로 다 쏘아 죽이고 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시의 참변 이후로 대한독립운동은 무장독립이 없어요. 그리고 무장독립이 뭐 이제 있었다 한들 뭐 윤봉길 선생 도시락 폭탄 던지고 뭐 그 정도인데 그거 했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뭐 한창 일본이 잘 나갈 때 뭐 700만이 넘어가는데 병력이 그걸 어떻게 뭐 몇천 명 가지고 뒤엎나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외교 독립론 이승만 박사의 외교 독립론 가지고
대한민국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좀 알아야 된다. 자, 이동희가 이 어떤 인물이냐면 1918년 5월 11일 날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한인사회당이라는 걸 조직합니다. 그래가지고 독립운동의 수건을 달성하고자 볼셰비키 정부와 손을 잡은 것이다. 볼셰비키 주의에 찬동하여 고려혁명을 그 길로 촉진시키자 한인사회당은 공산주의 운동을 위하여 심신을 바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자, 이동희의 불법행동. 임시정부 1920년 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여운형, 안공근, 한형권 세 사람을 볼셰비키 정부에 지원을 교섭하기 위하여 러시아로 파견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이동희는 1920년 4월에 국무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자기 수하의 한형권 한 사람만 비밀리에 모스크바로 파견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국무회의에서 이 3명을 파견하기로 했는데 이동희가 다 제껴버리고 자기 밑에 그 한형권만 보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 레닌한테 이제 1차로 40만 루블을 받아와. 근데 오다가 또 털려. 그래가지고 뭐 서로 이제 뺏고 죽이고 뺏고 국제공산당 1차 국제공산당 자금 탈취 사건 생기고 이제 두 번째 2차 국제공산당 자금 탈취 사건이 생기고 합니다. 그러면 그 1920년 9월 달에 그 한영건이가 가가지고 받아온 그 금화 40만 루블 무게로 하면 327kg인데 이게 얼마인가 보니까 510억 원 정도 됐다. 그리고 2차 국제공산당 자금 탈취 사건의 그 금액인 200만 루블은 2,550억 원. 예. 그러니까 두 개 합하면 3,000억이 넘어요. 3,060억을 그 레닌한테 받아와가지고 지금도 3,060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 공산주의 운동을 한 거예요. 상해 임시정부. 왜 배가 고프니까 아까 먹을 게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1921년 5월 달에 이동희 중심의 고려공산당이 생기고 또 1921년 10월 달에 여운형 중심의 고려공산당이 생깁니다. 얘들이 또 그 이루쿠츠크에다가 또 지부를 내고 막 그래요. 상해파 고려공산당 핵심 인물이 이동희, 박진순, 김립. 근데 이 사람은 글이어 쓴 선교사에 다 제자들이다. 뭐 다 이게 기독교인들 있어요. 기독교인들. 김일성의 아버지가 김영직인데 김일성의 엄마가 누굽니까? 강만석 아닙니까? 강만석. 거기도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 기독교인들이 이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됐어요. 그 김영직은 김일성의 아버지, 김성주의 아버지, 김일성은 한인사였는데 반공정치인이 투철해가지고 왜 기독교 집안이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치료를 안 해줬다고. 한의사인데 약도 안 줬어. 그래가 맞아 죽었어요. 공산주의자들한테. 그리고 우리 김자진 장군도 공산주의자들한테 총에 맞아 죽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이 누구냐? 영운형, 김규식, 박헌영, 김다냐 이런 사람들인데 이 전부 다 선교사들의 제자들이다. 자, 그래가지고 1922년 1월 21일 날에서 2월 2일까지 극동인민대표 대회가 모스크바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여운형, 김규식, 현순 등 52명이 참석을 합니다. 1922년 1월 21일 2월 2일 극동인민대표대회에서 김규식의 연설이 있는데 이 대회로부터 세계의 모든 제국주의적 자본주의적 체제를 잿더미로 돌려버릴 불을 러시아의 운동에서 얻고 싶습니다. 소비에트 러시아 만세, 세계 제국주의와 세계 자본주의를 철저하게 타도하기 위한 극동의 프롤레타리아와 서양의 프롤레타리아트 나아가 전 세계의 프롤레타리아트의 단합된 투쟁 만세 만만세 뭐 이랬어요. 충성맹세한 거예요. 충성맹세. 1922년 1월 21일 2월 2일 그 김규식의 한국의 혁명운동 발표를 합니다. 고려공산당의 정책은 첫째로 나아갈 단계로서 제국주의 열강의 착취에 대하여 한국인 대중을 통일된 입장으로 결집시키는 일이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인 대중을 통일된 입장으로 결집시키는 일이며 이게 지금 나중에 그 북한의 민족해방전술 우리나라 남한에서는 NL이 되는 거예요. NL. 그리고 그 한국 인민의 순수한 해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 이게 이제 반봉건 인민민주주의 혁명,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PD가 되는 거예요. PD. 근데 레닌이 이제 여운형에게 지시를 하죠. 임시정부를 해체하라. 왜? 민족 자결주의, 민족주의자들이 있으면은 공산주의가 침투를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있으면은 교회가 민족주의 아니고 무슨 민족? 하나님 민족, 선민.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은 이 공산주의가 침투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무장 해제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뭐 말도 안 되는 코로나 가지고 지금 그 대한민국 국민들 다 속이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 가지 마라 하고 교회 파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922년 이승만에 대한 불신임을 통과시킵니다. 1925년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해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고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바꿉니다. 헌법 개정을 한다고. 왜? 대통령 중심제로 되면 대통령이 너무 똑똑하니까 안 흔들리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또 감옥에서 성경을 100번 읽으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저기 미국 조지 워싱턴대, 미국의 하버드대 석사, 조지 워싱턴대 학사, 하버드대 석사, 프린스턴대 그 국제정치학 박사, 이거를 5년 5개월 만에 이걸 다 뗐지. 그리고 거기다가 프린스턴대 신학 학사까지. 그 너무 똑똑하니까 야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갈아엎어버리고 내각 책임제로 바꿔요. 내각 책임제가 되면 어찌 됩니까? 해먹기가 편하다고. 그래가지고 1927년 1월 19일 날 소비에트식 공산주의 체제로 개헌합니다. 그래서 1927년 3월 5일 날 김구 내각에서 개헌을 공포하면 김구가 소비에트 체제의 주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이 좌파들, 종북 주사파 애들이 김구 선생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1948년에 4월 30일 날 그 북한 가가지고 그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서명을 합니다. 우리 민족끼리 한번 이야기하면서, 그 북한 갔다 와가지고, 야, 북한에 그 6.25 일으킬 준비가 다 됐던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유대만, 네, 그 대사였던 그 유어만하고 대화 기록이 있는데, 그 대화 보면 내 아버지처럼 생각해서 물어보는데 왜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느냐. 그러니까 야, 내가 북한 갔다 오니까 이미 전쟁 준비 다 됐더라. 아예 우리 못 이긴다.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한테 귀뜸이라도 해줬으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 했겠죠. 야, 저 미국에 전화해가지고 야, 메가드한테 야, 비행기 보내, 야, 총 보내, 칼 보내, 야. 이승만 대통령 메가드 자꾸 흔들었는데 그 받아냈겠죠. 그런 건 전쟁 안 일어났을 건데 김구 선생이 모른 척 했다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 독립운동이 뭡니까? 소련 편에 붙어가지고 소련 편에 붙어서 일본을 물리치자, 그거였습니다. 그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요? 북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김성주하고 북한 대위였던, 소련군 대위였던 김성주가 그 무장 독립 투쟁을 했던 김일성 장군으로 이름을 바꾸죠. 김일성이라고. 그리고 북한을 공산주의로 물들이고, 이 김구하고 여운형이 뭐 박은영 이런 사람들이 남쪽으로 들어와가지고 만든 게 그게 남노당입니다. 그래서 76% 이상이 그 1946년에 미군정청이 조사를 하니까 76% 이상이 야, 사회주의 공산주의 만세 한 게, 야, 일본에서 식민지 해방시켰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일본하고 싸웠다. 왜? 소련 편에 서가지고. 근데 소련 편에 서가지고 싸웠다 이건 말하고 우리가 독립전쟁했다, 독립운동했다 하고 뻥치고 거짓말하고 하니까는 남쪽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민족이 지도자. 그래가지고 싹 다 쓸려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있고, 1947년 12월 달에 그 북한이 비밀리에 화폐 개혁을 합니다. 그 해방되고 나가지고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남과 북이 공통으로 그 북한에 조선은행권을 썼는데 47년도 12월 달에 비밀리에 화폐 개혁을 하면서 북한에 있었던 그 폐기된 화폐들을 간첩 성십여 개가 남쪽으로 들고 와가지고 뭐 대사관이니 뭐 대사들, 뭐 정치인들, 국회의장, 국회 부의장, 뭐 정치단체들 뭐 한 10개 이상, 언론사를 10개를 만들고 뭐 정계, 재계, 뭐 저기 군인들, 외교부, 경찰 전부 다 뇌물 다 뿌렸다고. 그래가지고 남한이 완전히 그 작용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흐름이 어디까지 가냐면 4.19까지 이어진다고. 그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이승만 대통령은 왕이라고 했는데 여자도 한 표, 남자도 한 표, 백정도 한 표, 전부 다 한 표씩 줬는데 갑자기 여자들 여중생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야 물러가라 그러고 이 조그만 애들이 튀어나와가지고 물러가라 하고 그게 선전선동이 먹힌 겁니다. 지금 광우병 그 5.18 광우 아니 저기 뭐야 저 광우병하고 5.18하고 다 선전선동. 그 앞전에 뭐 있었어요? 대구 60 대구 폭동. 그 앞전에 여순석 반란 사건, 또 1948년 4월 3일날 제주 4.3 사건, 다 그 같은 맥락이 같은 맥락. 그거를 아셔야 된다. 왜 이 김구 선생으로부터 내려온 이 남노당의 그 후예들이 지금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야? 지금 임종석이고 문재인이고 뭐 다 그런 거죠. 상해 임시정부 1919년도 4월 11일 대한민국 그 임시헌장 제0조는 신인 일치로 중외 협응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뜻의 일치로 세워진 국가임을 천명을 했고,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서문 신의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기초가 되는 국가. 그러니까 이 뭡니까? 왜 그 임시정부를 없애라고 했냐면은 임시정부 그 임시헌장 제1바다가 뭐예요? 신일치 하나님과 인간의 뜻. 그런데 공산주의 아까 레닌은 공산주의를 하려고 하는 하나님 민족을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민족주의자도 없애야 되고 이 교회 할렐루야 하는 사람도 없어져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나라 임시정부 일장도 아니고 영장이네. 영조가 하나님과 인간의 뜻의 일치로 세워진 국가. 이 나라가 하나님 국가라는 거야. 하나님 국가. 예?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서문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기초가 되는 국가.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없애라고 그 지령을 내리고 김구한테 김구시켜가지고 이승만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한 거죠. 자, 1919년 4월 11일 날 상해 임시정부 임시헌장을 보시면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 뭡니까? 민주공화제. 주인이 그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게 공화제 아닙니까?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러니까 이 국민이 주이면 안 되죠. 그 소련 그 공산주의자들 봤을 때는. 그래서 저기 누구야 여운형이 시켜가지고 이 상해 임시정부를 해체하라고 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제7조에 보시면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의 문화비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예? 이 공산당의 당구당이 1923년에 나왔습니다. 태평양 잡지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공산당의 당구당이라는 걸 쓰는데 왜 자기를 탄핵시키려고 하면서 온갖 거짓말을 하니까 야 모든 부자의 돈을 합하에다가 나누어 가지고 살게 하면 부자의 양반 노릇하는 패단은 막히려니와 재정과 기업가들의 경쟁이 없어지면 상업과 공업의 발달이 되기 어려우니 사람의 지혜가 막히고 모든 기기묘묘한 기계와 연장이 다 스스로 폐기되어 지금의 이용우생하는 모든 물건이 다 더 진보되지 못하면 물질적 계명이 중지될지라 이런 글을 쓰셨어요. 1923년에. 그런데 우리 저기 1948년 그때 건국할 때 뭐 미국은 뭐래서 좌우합작하라고 소련하고 손잡으라고.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인들이 멍청했다고. 이미 23년에 공산주의가 안 된다는 걸 쓰신 분한테 야 좌우합작하세요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했겠어. 이런 멍청한 새끼들 하고 욕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미국에 1954년에 미국에 이제 가가지고 중국 공산당을 때려잡아야 된다고 그런 연설을 하신 거예요. 공산주의 국내 침투의 원조 김재봉 1923년 조선일보 기자로 신문을 위장하여 국내에 잠입 1925년 4월 17일 서울에서 열린 조선공산당 결성대회에서 조선공산당의 초대 책임 비서가 된다. 그러니까 1923년 뭐 25년 벌써 이때 남한 지역에 그 공산주의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침투를 했습니다. 그 공산주의자들을 소련 공산주의 앞잡이들을 누가 때려잡았어요? 그 일본 사람들 때려잡았다고.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 독립운동가를 때려잡았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나중에 저기 이승만 대통령이
돼가지고 일본 그 경찰 출신들을 조금 기용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친일파다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이승만 내각은 전부 다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이고 김일성의 내각이 전부 다 친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일본 순사들을 데려다 썼냐? 왜 공산주의자들을 때려잡는 거는 그 사람들이 잘했기 때문에, 속된 말로 사냥개로 쓴 거예요. 사냥개로. 조선공산당 강령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자. 사회주의 건설해야 되는데 상해 임시정부,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제 뭐 이런 이야기, 국민이 주인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신인일치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여기가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요 이러니까 그래서 없애려고 한 거예요. 자, 해방 후 우리나라 78%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지를 했다. 1946년 미 군정청 그 조사를 보면은. 자,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옵니까? 아까 막대한 한 3천억 이상 되는 돈을 받았죠. 우리 상해 임시정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전라도 쪽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쪽에 땅을 많이 산다고. 토지들. 옛날에 우리 운동할 때 너무 배고팠으니까 그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 가지고 전라도의 토지들, 옛날에는 토지들이 그게 좋은 땅이었지. 돈을 다 사요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쪽 전라도가 원래 이제 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6.25 터지기 한 일주일 전에 전남 영광 이런 데로 북한 애들이 이미 침투를 해가지고, 야 일주일만 뭐 있으면은 6.25가 터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다 해줬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다 진짜 6.25 터지고 하니까 거기에 교회 신자들 다 모가지 쳐 죽이고 돌로 매달아가지고 수장시켜 죽이고 그랬다고. 공산주의자들이 그 전라도에 많았어요. 그래서 북한 애들이 오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쌍수 들고 환영을 한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애국 우익지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미군하고 이제 한국군이 쓱 이제 회복을 해요. 영토로 회복함에 있어가지고 경부 축선은 거기는 이제 보급로니까 빨치산들 하나하나 소탕을 하고 지나갔다고. 근데 전라도는 여기는 그냥 야 해방됐습니다 하고 그냥 쓱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진짜 해방된 줄 알고 애국지사들이 태극기 숨겨놨던 장독 밑에 간장통 안에다가 비닐로 내가 비닐이야 뭐야 뭐 꼭꼭 싸가지고 숨겨놨던 그런 태극기 꺼내가지고 다 들고 나온 거지. 대한독립 만세, 우리 살았습니다, 우리 해방됐습니다, 공산주의자들한테 해방됐습니다 하고 나왔지. 그런데 국군이 올라가 버리네. 이 빨갱이들 소탕 안 하고. 그러니까 어찌돼요? 좌익들이 숨어 있다가 딱 보고 저놈 블랙리스트 올려가지고 한국군하고 미군이 올라가고 나가지고 다 죽였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전라도 쪽에 우익 인사들 씨가 말랐어요. 다 씨가 마르니까 그 사람들 재산 빼앗고 여자들 빼앗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살고 그 역사입니다. 그 역사. 그 역사라고요.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 전남 영광에 가니까 염산교회가 있어요. 염산교회에서 70몇 명이 그렇게 칼에 맞아 죽고, 북한에서 내려온 북한군이 아니고 거기 숨어있던 좌익들한테 일본도에 목이 잘리고 막 그랬어요. 돌을 목에 달아가지고 수장을 시키고 그랬다고. 그런 이야기를 그게 할아버지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 다 옛날에 외정 때 독립운동 하던 놈들이 다 들어왔다가 남노당 애들이 여기 많았다고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나중에 윤모선 대통령은 68년도 선거인가 윤모선 대통령 붙을 때 윤모선 대통령이 뭐랬냐고, 야 저 박정희 빨갱이 새끼라고 남노당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전라도에서 야 저만 남노당이야? 그럼 박정희 우편이네. 그래가지고 확 밀어줘가지고 전라도가 밀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된 거예요. 역사란 게 이렇게 아이러니컬합니다. 우리 알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김원봉을 언급하면 광복군 국군 창설의 뿌리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광복군은 나중에 누구하고 싸웁니까? 나중에 대만에 대만 장제스 부대에 들어가가지고 장제스 부대를 위해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우리 독립을 위해가 싸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앞전에 대한독립군단 사람들이 일부가 이제 그 소련군에 들어가 가지고 이게 소련 앞잡이가 돼 가지고 싸운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역사란 게 우리가 좀 알고 보면은 다 진실들이 불편해요. 그 광복군 몇 명 됐는데 한 몇천 명 돼요? 몇만 명 돼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기 천안에 가면은 그 독립기념관인데 거기 뭐 우리가 엄청나게 전투를 많이 해가지고 이긴 것처럼 청산리 대첩이라 하는데 청산리 대첩에서 일본군 몇 명 죽었는데요? 150? 100에서 한 200? 그 정도밖에 안 죽었다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꾸 뭐 몇천 명 죽었다고 자꾸 뻥을 치는데 실제 객관적으로 데이터 보면 그 얼마 안 죽었다고. 옛날에 고구려 수나라, 고구려 당나라 할 때 그 몇십만 명씩 여기 뭐 30만 명이 들어왔다가 10중 8구는 죽어 나오고 한 거 아닙니까? 그거에 비하면 청산리 대첩 뭐 봉오동전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안 가지고 뻥을 칩니다. 왜? 너무 없으니까. 가슴이 아픈 거죠. 우리 정확하게 알고 보면은. 자, 뭐 하여튼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사람 이상하다고 하는 거죠. 이 북한 간첩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더만 요즘은. 아무튼 이상하죠. 자,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인데 우리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1915년 11월 달에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1948년 이 이야기 누가 했어요? 문재인이가 했네요. 1948년 8월 15일 건국됐다는 주장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다. 이거 누가 했지? 누구야? 이거 문재인이가 했나? 그리고 2016년 8월 15일 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그때 대표가 누구죠? 이해찬인가? 뭐 박근혜 대통령이 건국 68주년에 대해 68주년 언급에 대해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건국됐으므로 그날을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반역사적 반헌법적 주장이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다. 그리고 6.25가 쌍방간의 과실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그 사람들이 이 1920년대 이때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이 소련 자금 받아가지고 활동을 했고 김구 선생이 뭡니까 이승만 제끼고 자기가 소비에트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주석을 했다. 이런 이야기 잘 모르죠. 모르니까는 저런데 자꾸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무슨 팔자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게 배 타고 선박 기술자고 뭐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참 이 돈도 안 되는 이런 그 역사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사파 임종석 전대협 회장 출신 비서실장 임명, 조국 사회주의 노동자 임명, 산호맹 민영 속 임명 이 둘 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이 간첩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간첩이라고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을 살고 오면 간첩이지. 그런 사람들이 청와대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문재인도 간첩이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사람을 꽂아놓냐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원회 공화국으로 탈바꿈시키는데 위원회는 전체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관문이다.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개헌특별위원회, 을지로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등등 성평등위원회 등등등 뭐가 많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왜 1919년 3월 1일을 건국이라고 막 주장하다가 건국 100주년 이야기를 안 하냐면은 북한에서 야 장난하나 임마 우리가 임마 48년 9월 달에 북한이 생겼는데 문재인이 이 새끼 또라이 새끼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에서 이게 혼이나 한방 맞았다고 혼이 났다고. 왜? 1919년 3월 1일을 건국으로 하면요. 지금 뭡니까? 북한은 뭐가 됩니까? 괴뢰 집단이 되는 거야. 괴뢰 집단이. 그때 다 태극기 들고 했는데 지금 태극기 그때 쓰던 태극기 지금 북한이 씁니까? 북한이 안 쓰죠. 정통성이 없어요. 그때 그 애국가 뭐 불렀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거 이 애국가를 불렀다고. 그 뒤에 나중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안익태 선생의 한국교양국으로 나중에 이게 몇 년도인가 하여튼 20년대에 바뀌지만은 처음에는 애국가도 불렀어요. 근데 지금 북한이 애국가 부릅니까? 태극기 근데 1919년 3월 1일로 이거를 건국을 해버려 건국 100주년 하면 북한은 뭐가 되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야 이 돌대가리 삶은 또대가리 새끼야 하고 욕 한마디 하니까는 뭐 깨갱 해가지고 겁먹은 개처럼 깨갱 해가지고 그래서 저기 대한민국 뭐 건국 100주년 이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새끼들을 갖다가 전부 다 처단을 해버린 거예요. 죽탕을 친 거지. 이게 참 역사라는 게 아이러니컬해요. 그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은 더 아이러니컬합니다. 원래 박정희 대통령은 그냥 그저 그래 살다가 그냥 죽어야 될 사람인데 왜 남노당이고 뭐 물론 뭐 숙군 뭐 동조하고 나중에 뭐 회심을 해가지고 뭐 저기 전향했다고 하지만은 그냥 평범하게 술이나 마시고 그러다가 살다가 죽어야 될 운명인데 김일성이가 쳐들어오면서 장교들이 부족하니까는 전부 이 저기 고급 장교들 그 똑똑한 사람들 전부 다 복귀시켰다고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군대로 가가지고 1950 그때 중령으로 들어간 뭐 대령으로 들어간 하여튼 6.25를 그 치러요. 그리고 1953년 12월 3일 날 12월 3일 맞나요? 뭐 12월 네, 정확한 날짜가 지금 기억이 1953년 12월 달에 대구 공항에서 저기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군인들 똑똑한 장교들 다 보냈다고. 그러고 박정희 대통령 어깨에다가 별을 누가 달아줘요? 이승만 대통령이 달아준다고. 그냥 역사라는 건 아이러니컬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혹시 제가 대통령 될 줄 의아합니까? 네, 잘 보셔야 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글로벌 디펜스 뉴스가 일주일 또 막혀가지고 한미역사문화연구원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탄압이 들어오니까 저희가 당분간 한미역사문화연구원에 계속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여기 좋아요, 구독 신청 꼭꼭 눌러주시고요. 187-0248 월 1만원 정기원 한미역사문화연구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멤버십 회원가입 구독 신청 옆에 보면은 그 회원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그 길목 요거는 온라인 서점에 가셔서 사시면 됩니다. 교보문고.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전후사 바로 알기 이 책은 15,000원이고요. 정치사상용어 요거는 1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요 책 두 권은 그 010-6832-0325로 문자를 주시면 카드도 되고 책 두 권 사시면 저희가 그 택배비 빼드립니다. 카드도 되고 현금 영수증 다 됩니다. 윈윈미디어에 가시면 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서점 윈윈미디어 만들어 놓고 저희가 역사 책들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매거진 월드뷰 이승만 대통령이 3월 26일 날 탄신일입니다. 그러니까 3월호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특집입니다. 전부 다 이승만 이야기입니다. 요거 꼭 좀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